제가 불과 어제, 지금 24시간도 안 지났어요. 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매입 공시를 다루면서 이 13G 파일링이라는 것을 통한, 이거는 패시브, 경영권 침해라든지 이렇게 액티브 스테이크가 아닌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페이크이고, 일론 머스크의 진짜 의도는 사실상 바이아웃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경영 개입을 한다는 액티브 전략을 취하려는 게 진짜 목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집 극락조를 걸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집 극락조 일단 제 내기에 아무도 응해주지 않으셨고, 근데 그리고 이게 24시간도 채 안 돼서 너무 허무하게 실현되어 버려서 어쨌든 제 추측이 맞았고 우리 집 극락조를 지킨 걸로.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재밌다고 웃어 넘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많아요. 미국의 기업 공시 제도나 이 corporate governance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사건이라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싶은데, 이게 오늘 SEC에 뜬 트위터 공시입니다. SEC 들어가서 어제 한 것처럼 트위터 티커 치고 들어가면 여기 latest filing이 있는데, 일단 어제 내용을 좀 퀵하게 복습을 해보자면, 어제 뜬 공시는 13G이고 일론 머스크가 9.2% 트위터 지분 매입에 대한 이벤트 트리거 날짜와 이제 매입 의도를 증명하는, 일론 머스크 본인 피셜로는 경영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패시브 투자라는 의도로 13G 파일링을 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오늘 발표된 바로는 지금 이사회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 사실 어제 설명드린 그 13D라는 공시를 냈었어야 해요. 의도적인 지분 매입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공시되도록 의무가 있거든요. 어떻게 조달한 돈으로 누가 어떤 날짜에 몇 주씩 왜 샀는지, 그리고 경영 개입이 목표라면 어떤 목적인지 등등 전부 다 공개를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 패스하고 나는 패시브다 하고 13G를 공시해버리는 게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본인은 어쨌든 그렇게 주장했지만 막상 까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트위터 이제 공시가 8K가 떴어요. 8K가 뭔가요? 이것도 이제 책에서 가져왔어요. 아무도 안 읽는 8K 공시라는 거는 기업이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경우 이거를 SEC에 보고해야 하는, 이게 10Q나 분기보고서 혹은 연간보고서 혹은 10K를 제출하는 기간이 아닐 때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재무상황 관련해서 주요한 변경사항이 생기면은 기업은 그 즉시 8K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말 말 그대로 회사에 무슨 일이 예고 없이 일어나면은 이제 무조건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이제 살펴봐야 하는 공시인데, 주로 8K 공시가 트리거되는 기업 상황은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M&A 관련 소식이 뜨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에quity, debt, 부채 관련 새로운 자금 조달 사항이 생긴다던가, 경영진 교체가 있던가, 이사회 구성 변화가 생기던가, 자산 매입, 매각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번 이벤트는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 8K가 트리거 된 건데, 이번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사회 구성 변화 때문이겠죠.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Entry into a material definitive agreement. 주요 이사진이나 C-레벨 오피서들이 나갔대. 그리고 새로운 디렉터가 생겼대. 여기서부터 감이 이제 옵니다. 뭔 일이 일어났는지. 원래 이 definitive agreement라는 거는 M&A 인수합병 컨텍스트에서 좀 더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게 원래 이제 계약서상의 법률 용어이기도 한데, 정의가 It's a document defining the final terms of an agreement between buyers and sellers, typically of a company's assets or stocks. 그런데 이제 인수합병을 할 때에도 주식에 바이어와 셀러가 있고 이제 계약 주체 간에 유의미한 지분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처럼 남의 회사 지분을 9.2% 가져가는 것도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definitive agreement라는 거를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을 읽어봤더니 the company will appoint Musk to the company's board of directors to serve as a class 2 director with the term expiring at the company's 2024 annual meeting of stockholders. 2024년 주주총회 때까지 이사회 멤버로 임명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를. 현재 이사회는 1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은 proxy statement라는 기업 공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schedule 14A라는 거를 찾아보면 되는데, 이제 다가오는 주총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프록시가 떴어요. 여기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시니까는 이것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럼 이제 이 사진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지분만 봤을 때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개별 주주로서는 대주주가 맞아요. 좀 9.2%나 가져갔으니까 largest shareholder가 된 거는 맞는데 그런데 아직 controlling shareholder는 아니거든요. controlling stake를 가져가려면은 그 threshold를 계산해 보니까 지분이 14.9%가 나오는데 내가 어쨌든 경영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분 14.9%는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definitive agreement에. 이럴 줄 알았어. 이게 13G는 낚시였다니까, 낚시. 그러면은 사실 어제 그 13G가 아니라 13D 공시를 썼어야 돼요. 왜냐면 13D 공시 의무가 if the acquired securities are with the intent of changing or influencing the control of the issuer. control of the issuer 하잖아, 지금 이사회 멤버 됐는데. 일단 이거부터 어긴 셈인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어기잖아요. 이런 공시 룰을 어기면은 SEC에서는 뭐 최대한 벌금형 정도만 때려요. 그런데 그 금액이 별로 안 돼요. 그냥 몇 억 정도 하거든요. 한 100K에서 500K 정도. 근데 일론 머스크한테 이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돈인데 그냥 이 아저씨한테는 그냥 길 가다 흘려도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의 돈인데 그런데 이게 미국의 규제 당국, 이제 SEC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얼마나 충격과 공포인지 여러분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나는 이제 아웃사이더로서 지금 구경만 하는 입장인데도 충격과 공포이거든. 그냥 한 사람의 파이낸스 프로페셔널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인데 그러면서도 이게 된다고? 이게 합법이라고? 공시를 읽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So long as Musk is serving on the board and for 90 days thereafter, Musk will not become the beneficial owner of more than 14.9% of the company's common stock outstanding. 이사회에 임명된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 90일까지 트위터 지분 14.9% 이상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사회에 임명되면서 he also signed a standstill agreement, 불가침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 경영진이 일론 머스크처럼 이제 충분히 지분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hostile takeover 이제 인수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가진 주주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과 이제 어그리먼트를 맺는데 이제 회사 운영 상태에 대한 사전 정보도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런 대신에 그 일정 계약 기간 동안 인수 공격을 하지 않겠다, hostile takeover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promising not to acquire more than 14.9% of the stock, so he can't threaten a hostile takeover. if he doesn't get his ways around the board. 일론 머스크 정도면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트위터 인수공격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사회와 경영이 어느 정도는 독립적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머스크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가 뜬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어제랑 똑같아. 이건 진짜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계약서상으로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론 머스크처럼 트위터에다가 정말 아무 말이나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심지어 아직 공시가 되지도 않은 기업 정보들을 흘리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갔는데 이런 거 사인했다고 무슨 지배력을 행사를 안 해. 어제도 말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위터 지분을 뭐 9.2% 가지고 있고 14.9%를 넘기고 안 넘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모호한 이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들면서 지분 매입이나 공시 룰을 어기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effectively. 근데 문제는 지금 한 번도 미국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역사상 이런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SEC는 지금 항상 그때그때 지금 조사만 들어간다고 하고 지금도 지금 조사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이사회 미팅하면서 트위터로 이사회 미팅 내용 중계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어쨌든 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자면 미국 공시제도가 그래도 나름 타이트하고 굉장히 투명한 편이라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금방 보고 누구나 금방 보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도 들 수 있고 이게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제 제가 지적했던 부분도 사실 그런 명확한 공시 룰과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알 수 있었던 거고 이게 파악이라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뭔가 모호한 이 루포 같은 이 구멍을 찾아내서 이렇게 사고를 치면은 그런 부분이 또 지금처럼 이렇게 공론화되고 애널리스트들 머리도 너무 아프고 SEC는 더 머리 아프고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서 뭐 고칠 부분도 고쳐지고 강화될 부분은 강화되고 뭐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는 유의미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적으로 어떻게 풀려 나갈지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배운 거 다시 정리하자면 13D, 13G 차이 복습을 했고, 그다음에 8K 공식, 그리고 standstill agreement, proxy schedule,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뇌 시킬 거예요. 요즘 아무도 책을 안 읽는 세상이니까 유튜브로 주입식 교육하는 걸로 미국 공시 자료, 재무제표 읽는 방법.